쿵. 새벽 1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쿵, 쿵쿵.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자. 그런데 잠시 후 드르르륵. 이번에는 무거운 의자를 끄는 것 같은 소리가 거실 천장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뭘 하는 거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2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아파트라는 곳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리는 거의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쿵, 자정, 드르륵, 새벽 1시, 쾅.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층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뒤부터 소리가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걸쳤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정신도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한 층을 올라갔습니다. 1203호.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말해야 한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찰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그런데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아진 키, 하얗게 센 머리,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얼굴. 그 사람이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야? 제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전화 한 통하지 않았던 제 친정어머니가 제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달 동안 미워했던 층간소음에도 이유가 있었고 3년 전 우리 가족이 갈라진 재산 문제에도 제가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찾아오면서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서정희입니다. 올해 66입니다. 남편과는 3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사다 놓고 제가 늦게 들어오면 자기는 먼저 자면서도 현관불은 꼭 켜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5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몇 달 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편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이 쓰던 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사라지면 집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아이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의 이름은 미숙 씨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밤마다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미숙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님이 들으신 큰 소리 대부분은 어머니가 넘어지신 소리예요. 뭐라고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넘어졌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미숙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보행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청소기 같은 소리는요? 산소 발생기하고 작은 의료기기 옮기는 소리였고요. 그 순간 2달 동안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쿵, 드르륵, 쾅. 그리고 며칠 전 들었던 아이고. 그건 누군가 일부러 내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88 노인이 혼자 일어나려고 애쓰던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 어머니가요. 그런데 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면 뭐하냐? 내가 딸이잖아. 그러자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전화 한 번 안 받은 딸이잖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했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상처 줬잖아. 알아. 알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온 거야. 뭐? 내가 여기 산다는 거 알고 왔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나 때문에 이 집으로 온 거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을 거고 찾아가면 문 안 열어줄 것 같았다. 그래서 내 위층으로 이사 왔다고? 그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평생 자기 마음대로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 대답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였다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집은 전세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월세? 내가 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머니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버지 건물 팔았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팔았다고? 응. 오빠 준다던 건물? 팔았다. 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오빠 사업이 망했다.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빠 빚 갚아줬구나. 일부 갚아줬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정희야. 평생 오빠 뒤치다꺼리 하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왔어? 내 말 좀 들어. 뭘 들어? 3년 전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오빠, 지금도 오빠. 엄마한테 나는 뭐야?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내 앞으로 남겨놨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내가 받게 해놨어. 엄마, 아들한테만 주려고 했던 거 잘못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랬다. 아들이 집안 지키는 줄 알았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늙어보니까 알겠더라. 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딩동딩동. 문을 열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이 왔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아침부터 소리야? 오빠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 이 집 너 준다며? 나도 어제 처음 들었어. 오빠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거 사실이야? 그래. 왜? 어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넌 빠져. 왜 내가 빠져? 우리 모자 문제야. 그 순간 제가 웃었습니다. 모자 문제? 그래. 그러면 나는 가족 아니야?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희도 내 자식이다. 순간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 내가 얼마나 해줬냐? 오빠가 발끈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 건물 팔아서 내 빚 갚아준 건? 그건 엄마가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해줬지.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생색이야? 그 순간 어머니가 식탁을 세게 쳤습니다. 쾅! 그만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너만 챙긴 게 잘못이었다. 엄마, 정희가 3년 동안 왜 나를 안 봤는지 이제야 알겠다. 오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엄마가 이러잖아.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가 나타난 게 아니다. 뭐? 내가 찾아왔다. 오빠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정희 사는데 알아보고 2위층으로 왔다. 오빠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정희한테 줄 거다. 대신 남은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병원비로 쓸 거야. 엄마, 내 돈이다.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문 좀 살살 닫으라고 해.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아래층 시끄럽잖아.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래층이 너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간 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 이 집 안 받을래.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왜? 집 때문에 다시 만난 것처럼 되는 거 싫어. 누가 그렇게 생각해? 오빠가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싫어.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화났구나. 응.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화나? 그렇겠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3년 동안 서운했던 게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알아. 그 말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였다면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잘한 거 없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밤에 혼자 화장실 가지 마.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애냐? 넘어지잖아. 어쩌다 한 번이다. 미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3번 넘어지셨어요. 어머니가 미숙 씨를 째려봤습니다. 그걸 왜 말해? 저는 웃었습니다. 딱 걸렸네. 그날 저는 인터넷으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주문했습니다. 침대 옆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보행기 바퀴에도 소음 방지 패드를 붙였습니다. 거실에는 두꺼운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저를 미치게 했던 층간소음은 며칠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원했던 조용한 밤인데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나? 10분을 참았습니다. 20분을 참았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위층으로 뛰어갔습니다. 딩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시 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 이 밤중에 올라왔어?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전화 왜 안 받아? 휴대전화 거실에 놔뒀어. 놀랐잖아.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놀라? 오늘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끄럽다고 2달을 난리치더니 조용하니까 또 찾아와? 저도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게. 너 참 이상하다. 나도 알아. 어머니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커피 있어? 이 밤에? 그럼 보리차. 들어와.
저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희야. 응. 그때 미안했다. 언제? 3년 전. 저는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왜? 나 정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알아. 나는 그냥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한테 나도 똑같은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내 자식이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66살이 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왜? 잠깐 만나자.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는 한참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안 좋아? 다리가 많이 약해졌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몰랐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려고 안 했으니까.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오빠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오빠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나니까 내 문제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엄마가 돈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도 이제 조금 알겠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지금은 엄마 살아있는데 벌써 집 가지고 싸우는 내가 좀 한심하더라. 그날 우리는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쌓인 감정이 커피 한 잔으로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갑자기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저는 지금도 싸웁니다. 제가 말합니다. 엄마, 약 먹었어? 먹었다. 진짜? 먹었다니까. 약통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안 먹었잖아. 지금 먹으려고 했어. 맨날 지금 먹으려고 했대. 그러면 어머니가 화를 냅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저도 소리칩니다. 알아서 하다가 넘어졌잖아. 그러다가 10분 뒤 제가 과일을 깎아줍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과 너무 크게 깎았다. 그럼 먹지 마. 누가 안 먹는데? 그리고 또 먹습니다. 오빠도 가끔 옵니다. 어머니가 오빠에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냐? 오빠가 대답합니다. 지난번에 고기 사왔잖아. 지난번은 지난번이지. 저는 옆에서 웃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하나에도 서로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지금은 압니다. 가족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고도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